안녕하세요. 2021 제3회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연차 보고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2부 연구 결과 발표 3분과 내용으로 고교학점제 단계별 현장 적용 방안 연구입니다. 연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로 문헌 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단계별 적용 방안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현장 이해를 통해 고교학점제 적용 성과 및 한계,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고교학점제 단계별 현장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흐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사례조사 및 FGI 면담 분석 결과를 통해 사례 기반 델파이 연구를 통해서 고교학점제 단계별 현장 적용 방안, 일반화 방안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의미는 개념적 요건과 제도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함께 간단히 살펴보시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개념적 요건으로는 크게 학생의 과목 선택권, 그리고 교과목별 성취 기준, 졸업 요건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적 요건은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그리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 즉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수업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 미이수 예방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평가로는 수업 연계 과정 중심 평가, 성취 평가가 실시되고 이것을 토대로 이수, 미이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일정 기준에 학점에 도달하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고교학점제의 의미란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지고 수업 과정에서 미이수 예방 지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수업 연계 과정 중심 평가와 성취 평가를 실시하며 이수 및 미이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미이수되는 경우에는 보충 이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학점 취득이 이루어지고 최소 학점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졸업이 가능한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앞서서 언급했던 그 키워드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체크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교학점제 적용 현황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운영 사례집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중점 운영 영역에 따라서 학교 수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운영 영역 개수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교육부가 제시한 고교학점제 운영 영역으로는 5가지가 있는데요. 교육과정, 진로학업 설계, 수업평가, 학교 문화 운영, 학교 공간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운영했던 영역은 교육과정이었고요. 그 다음 진로학업 설계, 학교 공간 부분이었습니다. 의외로 학교 문화 운영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학교는 6학교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중점으로 이 운영 영역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한 학교가 6학교이지 다른 영역에 걸쳐서 확인을 해보면 학교 문화 운영 영역에는 골고루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운영 영역 개수에 따라서도 분류해보면 3개 정도의 운영 영역에 걸쳐서 진행을 한 학교가 11곳이었고요. 5가지의 영역에 걸쳐서 운영한 학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4개 교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시사점으로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시에는 이 각 학교들이 어떤 운영 체제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신경을 썼고 조직 구성, 공감대 형성, 인식 제고에 노력을 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역들은 주로 학교 문화와 운영 조성 파트가 이제 조성 파트로 알 수 있는데요. 이 영역이 대부분 중심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꼭 도입 시기가 아니더라도 이 영역은 고교학점제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문화 운영 이 영역 내용은 다른 영역에 걸쳐서 대부분 내포되어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서 저 얘기 드렸듯이 다른 교육과정이라든지 진로학업 설계라든지 학교 공간이라든지 수업 평가 부분에서도 그 운영을 위해서 이런 학교 문화 부분 그리고 운영 체제 부분에서 많이 함께 노력을 한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단계별 적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5가지 영역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의 부분은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걸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는데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부분, 그리고 진로 학업 설계 부분, 책임 교육 부분, 이 부분은 수업, 평가, 내실화에서 함께 있었던 영역을 분리해서 고교학점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책임교육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영역은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이 영역을 토대로 이제 FGI와 델파이 조사에서도 활용을 하였고 이후 연구 이제 결론에서도 이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점 집단 면담 FGI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경험이 있는 학교 6개 교를 대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이제 한 분씩 제출을 해서 총 3개 그룹으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면담 내용으로는 성과 및 한계, 즉 고교학점제를 경험하면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을 물었고요. 단계별 적용 방안을 이제 도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2022년부터 3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그 결과로는 이제 성과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과는 이제 책임교육이랑 공간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언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중점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진로학업 설계, 수업 평가 내실화 부분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선택 과목 수강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것, 소인수 과목 개설, 그리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역연계 교육과정 등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선택하지 않을 권리의 확대도 언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맞춤형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성취도 증가, 그리고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학업 설계 관련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보다 일찍 진로를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또 설계의 확장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공동교육과정 및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통한 또 학습 기회가 확장되었다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부분과 진로학업 설계 부분은 좀 비슷하게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계가 그만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업 및 평가 내실화 부분은 이제 선택한 교과 담당 교사와의 유대감 증대, 다양한 학생들과의 교류, 그리고 서열화를 위한 평가에서 성장을 위한 평가로의 전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적용의 한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 입시에 종속된 과목 선택으로 인한 그런 문제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육 3주체의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좀 편향된 교육과정이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제 우려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시간상 언급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따른 과목 선택 기회가 여전히 좀 제한적이다 이런 등등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보실 부분은 이 5가지 영역에 걸쳐서 학교 문화와 운영 혁신 부분의 내용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로학업 설계 파트에서도 이 한계점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 공동체의 협력이 부족하다. 교사 주도의 일방적 형태로 진행되는 진로학업 설계 지도가 아직 여전히 있다. 라는 부분들은 학교 어떤 문화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여러 영역에 걸쳐서 학교 문화 운영 부분에 대한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한계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역시 이 학교 문화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학교 이제 진로 학업 설계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제 교사들의 진로 학업 설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담임 교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과 담당 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 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목 선택을 위한 충분한 수업 내용 및 평가 기준이 더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학교의 어떤 문화라든지 운영 혁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단계별로 진행을 할 적에 첫 번째 1단계에서 이러한 학교 문화나 운영 부분들이 잘 구축이 되어야 이 고교학점제가 잘 이제 시행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델파이 전문가 의견 조사 내용입니다. 2021년 10월에서부터 12월에 걸쳐서 전국 및 울산의 고교학점제 관련 전문가 24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서면이었고요. 1차는 고교학점제 적용 한계, FGI에 나왔던 내용들을 공유를 했고 이런 적용 한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방적 서술형 형태로 이제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을 해서 종합을 한 후 연구진이 제안하는 고교학점제 단계별 적용 방안에 대해서 2차, 3차에 걸쳐서 타당도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2차, 3차는 리커드 척도 및 서술형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리커드 척도는 5점 척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방법으로는 4가지를 이제 들었었는데요. 척도 평균은 이제 5점에 가까울수록 타당도가 높고요. 이제 내용 타당도 비율은 CVR로 1에 가까울수록 내용 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도는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전문가들의 높은 합의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변동 개수인 CV는 0.5 이하가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델파이 조사 결과 이 4가지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 예시로 보시면 척도 평균을 보시면은 4.65, 4.52, 4.65 등등 반올림을 하면 5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VR 같은 경우도 1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고 합의도도 이제 1에 대부분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V는 0.5 이하로 안정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혹가다 이제 문항에서 좀 더 타당도가 낮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해서 이제 3차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타당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네, 델파이 조사 결과로 이제 3단계의 방향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요. 먼저 도입기, 성장기, 그리고 정착기입니다. 도입기에서의 어떤 키워드는 운영체제를 다 준비한다는 겁니다. 학교 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또 공동교육과정 운영체제 준비까지 함께 학교 내의 범위와 외의 범위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실행을 통해서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학교 내 교육과정의 체제가 정착되는 단계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 자치 문화도 같이 정착이 되면서 지속적인 피드백,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또 이르게 되는 하나의 어떤 열린 단계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정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델파이 조사 결과는 이제 1단계 도입기, 이렇게 각 이 5가지의 재구성한 이 영역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은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철학 및 비전을 공유한 다음에 이 고교학점제의 철학 및 비전,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의 철학 및 비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생, 학부모 자체를 내실화하고 이 자체로부터 지원단,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체계를 좀 갖추자 이러한 의견이 또 종합이 되었고요. 이제 이 부분은 뒤에 결론이랑도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도 이제 같은 틀로 이렇게 성장기에 나올 수 있는 방들, 정착기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결론 및 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적용 3단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입기, 성장기, 정착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입기는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서 학교 자치 기반이 또 마련이 되는 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는 지역사회 확장 그리고 운영체제, 즉 지역사회로의 확장 운영체제를 또 이제 구축을 하고 학교 자치가 활성화되는 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착기는 이렇게 학교 내 외를 아우르는 교육 생태계가 하나 이렇게 조성이 되는 단계로 할 수 있고요. 학교 자치가 안착되는 단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왼쪽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진로학업 설계, 책임교육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또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체제, 진로학업 설계 운영체제, 책임교육 운영체제, 수업평가 운영체제,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운영체제 이렇게 5가지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였고요. 각 운영체제에 맞게끔 조직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제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그러한 학교 교육과정위원, 울산의 경우에도 이제 화암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보다 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주체의 의견들이 함께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민주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가지 조직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직에서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생 및 학부모 자치회를 좀 탄탄하게 구축을 해서 이 자치회로부터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학업 설계 전담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전담 부서를 총괄하는 그런 팀이 되는데요. 교육과정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수업과 평가 담당 부서, 학년부, 그리고 연구부까지도 이렇게 관련된 부서가 함께 운영하는 팀으로 인식이 제고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협력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지원하는 그 체제를 꾸릴 때도 교원,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도 이 한 학교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3단계에서는 이제 교육 생태계 단계까지 갔을 때 이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로학업 설계 지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업 평가의 부분에서 교육 3주체 학습 공동체를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교사학습 공동체, 학생학습 공동체, 학부모학습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학습 공동체가 잘 구축이 되면은 서로 이 세 학습 공동체가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수업과 평가에 대한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교육 부분과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부분은 소위원회로 제안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책임교육 부분과 공간 조성도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위원회 안에 좀 산하 기관으로 좀 더 책임교육 소위원회, 학교 공간조성 소위원회라고 역할을 조금 더 분담을 해서 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각 조직들의 어떤 연동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네, 좀 더 책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교육은 이제 포괄적인 책임교육을 설정을 하였는데요. 지원 주체로도 학교, 가정,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심리상담가, 의사,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까지도 함께 지원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항목으로도 학습지도, 심리상담, 진로지원, 가정지원 여러 영역에 걸쳐서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고요. 지원 방법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이고 수시적이고 또 종합적이며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하여야 된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네,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파트는 이러한 이제 소위원회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으로 좀 제안을 하였는데요. 기존의 학교 공간혁신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개방적인 어떤 공간, 자율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떤 개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유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4가지 키워드를 참고하여서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에서 함께 힘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2단계 부분입니다. 2단계는 조금 전에 이제 1단계에서 운영체제와 조직들이 잘 구성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부분에서는 이제 학생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운영을 직접 하고요. 발전하는 단계로 할 수 있는데요. 모든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그리고 운영을 한번 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학업 설계에서는요, 체계적인 진로학업 설계 지도가 이제 활성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육 3주체가 진로학업 설계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이제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책임교육도 이런 책임교육 체제가 활성화되는 단계에 또 수업평가 및 내실화 영역에서도 수업평가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에 학교 이제 공간 조성 파트도 이런 학교 공간의 어떤 문제점과 요구사항 분석에 근거해서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의 방안 같은 것들을 잘 활성화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 정착기가 됩니다. 이제 학생 맞춤형 선택교육과정이 정착이 되는 단계고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진로학업 설계 지도도 안착이 되고요. 책임교육체제 정착 그리고 수업평가 내실화 부분도 그러한 이제 융합, 체험, 삶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그러한 수업과 평가 체제들이 이제 구축이 되는 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도 이제 온 오프라인 종합학습센터로서 학교가 굉장히 어떤 유연화되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러한 4가지 키워드를 포함한 굉장히 학생에 맞춰진 학생 교육에 맞춰진 그러한 공간으로서 정착이 되는 단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제언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아무래도 5가지 영역을 좀 재구성을 했고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일반화되는 수준에서 제안을 하였다면 사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과 학교마다 이 교육 공동체의 요구와 여건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역 그리고 학교의 유형별에 따라서 고교학점제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걸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5가지 영역의 고교학점제 영역 부분에서도 현장에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종합적으로 5가지를 다 다루었지만 각 영역도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방안의 모색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각 영역에 맞춰진 어떤 정책 제언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 부분에서는 이제 교사의 다과목 지도 여건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행정학급 중심으로 교원 소요가 이루어졌다면 좀 수업학급으로 기준으로 해서 교사가 좀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티칭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수업 시수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 외부 강사 인력풀 활용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서 각 인력풀들을 학교에 공개하고 이제 공유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각 시도별로 또 인력풀 네트워크를 조성을 해서 온라인 기반의 시도교육청 연합 플랫폼을 또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K무크라고 해서 각 대학의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대학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수업이 어떤 모 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으면 들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기반으로서의 교육 플랫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지역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을 또 제안을 하였는데요. 지역사회의 각종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 MOU를 좀 더 확대하고 그런 좀 실시를 통해서 좀 지역교육과정의 어떤 그 네트워크도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또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3주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같은 건데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위원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냥 이제 그러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진로학업 설계 운영 체제 부분입니다.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학교 밖 진로학업 설계 지원 체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부모를 포함해서 지역사회 협력까지도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유초, 중고, 연계, 진로학업 설계 체제를 또 구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학생의 진로와 학업의 이수사항과 다음 단계 계획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빅데이터의 어떤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교육 운영체제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교사의 성취평가제,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많은 어떤 연수나 운영 매뉴얼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국영수, 어떤 공통과목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전교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 예방체제의 구축 지원이 또 필요한데요. 이 지역 단위 내에서 책임교육 지원 체제를 굉장히 구축을 잘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교육청도 함께 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이 보충이수 과정 운영 방안 역시도 수업 활동 이외에 1대1 멘토링, 체험활동 지원 부분, 또 지역 단위 보충이수 과정 지원 방안 마련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수업 평가 및 내실화 부분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수업 평가, 역량 강화 연수가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해서 수업과 평가에 대한 고민 및 사례 공유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 또 지역사회 연계까지 해서 좀 더 폭넓고 좀 더 깊은 수업과 평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학생 맞춤형의 어떤 수업 평가에 대해서 좀 내실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파트는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울산의 경우는 2024년까지 학점제형 공간 구성을 이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 개교는 이제 2025년도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모든 학교에 걸쳐서 학점제형 공간 구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학교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공간의 유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의 공간 수요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또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는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운영 영역이 교육과정, 진로학업 설계, 책임교육, 수업 평가, 그리고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운영 체제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만 노력해서도 안 되고 교육청만 노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교와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또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운영체제를 안착화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기대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